소아에서 응급실이나 외래로 갑자기 방문하게 되는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실신. 실신은 뇌 혈류의 일시적인 순환 장애로 인해 의식을 잃고 근긴장의 소실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소아 청소년의 약 15에서 25%에서 발생한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소아 청소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실신에 대해 알아본다. 네, 학창 시절에 조회 시간 아니면 교실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친구를 본 경험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소아 청소년기 때 실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톡톡 건강 토크 시간에는 소아 청소년 실신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시는데요. 대구 파티마병원 소아 청소년과 이동원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실신에 대한 정의와 발병 현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죠. 네. 예, 먼저 실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에서의 경우에는 보통 뇌혈관의 질환이라든지 심장 문제로 쓰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소아 청소년과에서는 보통 그 자세의 변화에 따라서 친구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신의 먼저 정의를 보시면 실신은 뇌 혈류의 일시적인 순환 장애로 의식을 잃고 힘이 빠져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보통 혈압이 떨어지거나 심박수가 느려져서 머리 쪽에 10초 이상 충분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의식 소실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신 전 단계는 근긴장의 소실 및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소아 청소년도 성인과 못지않게 실신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청소년기 실신은 보통 1에서 2회 정도 발생을 하며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빈번히 재발해서 외상 및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소아 청소년 실신의 발병 현황을 보시면 소아 청소년기에 약 한 15에서 25% 정도의 하나가 실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응급실을 내원한 그 소아 청소년과 하나들 한 2,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실신의 병을 가지고 오는데요. 주로 그 호발하는 연령은 15세에서 18세 이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8세 이상의 소아 청소년 모두에서 실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서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재발률은 약 33%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 번 실신을 경험했던 친구들 3명 중에 1명이 한 번 더 실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이 있을 경우는 전체 실신의 약 한 5%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소아 네. 청소년의 15에서 20% 정도에서 실신을 경험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 정말 우리 아이 얘기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좀 되실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실신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청소년기의 실신이 약 한 20%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심각한 문제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그 살펴볼 이제 소아 청소년기에 가장 흔한 자율신경성 실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율신경성 실신의 전형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한참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선 경우에 오심이나 복통, 어지러움,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나 발안이나 심장 두근거림, 이런 것들을 정구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약 한 1에서 2분 정도 있고 난 뒤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1분 내에 후유증 없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의식이 다시 돌아오는 상태에서도 많이 피곤함을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전을 살펴보시면 사람의 신경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를 자율신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숨을 쉰다든지 심장이 뛴다든지 장 운동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저희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조절되고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계에는 큰 신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거나 혈압을 높여주고 부교감심장은 심장을 느리게 뛰게 만들고 혈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균형이 깨지게 돼서 환자가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이 느리게 뛰어서 섬액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실신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소아청소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자율신경성 실신이 대략 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신경계에 질환이 있는 경우라든지 다음으로는 정신과적 질환이 있을 경우 그 다음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실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생 때 땡볕에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듣다가 픽 쓰러져서 나무 그늘에서 쉬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나는 왜 이렇게 튼튼할까? 정말 한 번은 쓰러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알고 보니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쓰러지는 거였군요. 과장님, 그러면 좀 전에 이 자율신경성 실신이 가장 흔한 실신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자율신경성 실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면서요? 네. 소아청소년에서 가장 흔한 실신의 원인이 자율신경성 실신입니다. 자율신경성 실신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미주신경성 실신과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빈맥 증후군, 상황에 따른 실신, 즉 심한 기침을 한다든지 배뇨나 배변, 우리가 병원에서 피를 뽑거나 갑자기 주사를 맞을 때 쓰러지는 경우가 상황에 따른 실신입니다. 앞에서 얘기하신 그 친구는 아마 자율신경성 실신 중에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소아 실신의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보통 10살 이전에는 드물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워 있다가 또는 한참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경우에 우리 몸의 혈액량의 500cc가량이 복부나 사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심장에서 피를 박출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머리 쪽으로 내 혈류량이 약 6%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보통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에 생기는 기전인데요. 보통 이러한 심장 박출량이 감소되고 내 혈류량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혈압을 높여주고 심장 박출량을 증가시켜서 보통 사람들 경우에는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일어서도 약간 어지러운 정도만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보상 기전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겠습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에는 3가지의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장이 늦게 뛰는 심장 억제형이 있고 그 다음 혈관 저항이나 혈압이 감소되어서 혈압이 떨어지는 혈관 강화형 그리고 이 2가지의 요소가 다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자세 변화에 따라서 정상적인 혈관 수축 기능이 이상이 있어서 자세 변화에 따라 3분이 지나고 나서 수축 혈압이 20, 이완기 혈압이 10 이상 떨어지는 경우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탈수나 출혈, 고혈압 약제를 복용하는 소아청소년 친구들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기립성 빈맥 증후군은 누운 상태에서 우리가 갑자기 일어서게 되면 10분 이내에 이런 경우는 심장이 느리게 뛰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빨리 뛰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이 또한 자율신경 이상으로 생기는 실신입니다. 심박수가 청소년의 경우에 정상 대비 분당 40배 이상 증가된 경우라든지 또한 심박수가 분당 120배 이상 증가된 경우에 이렇게 진단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신경성 실신이 이제 대부분이지만 네.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제 심혈관계 질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 말은 우리 심장이나 뇌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쓰러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소아청소년에서 자율신경성 실신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기타 다른 원인으로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또는 너무 느리게 뛰는 부정맥이라는 병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심장에서 우리 몸의 피를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되는 판막계 질환이라든지 고혈압이 있을 때도 실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심근염에서도 실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아에서는 많이 드물지만 간상동맥의 기형이나 심근경색이 있어도 실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또 정신과적 문제를 살펴보면 뇌전증이나 뇌종양, 뇌수두증 또는 심한 두통, 인격장애나 공황장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호흡 증후군이 있을 때도 실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는 병이 있다든지 우리 몸에 전해질 이상이 있다든지 쓰는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실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신이 무서운 이유가 큰 외상이나 급작스러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갑자기 넘어지면서 뭐 얼굴을 다친다거나 골절상 뭐 이런 걸 입을 수가 있겠고 운전 중에 갑자기 실신한다면 크나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런 실신이 일어난다면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은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예, 먼저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실신이 큰 외상이나 큰 문제 없이 회복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심각한 위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신의 진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과연 그러한 실신 있는 상태에서 의식 소실이 있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많이 어지러웠다든지 힘이 빠졌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당시에 의식 소실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이 실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실신이 있을 당시에 그 환자 자신이 어떻게 쓰러졌는지 그 실신하고 의식을 잃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인이나 부모님이 그러한 사항을 자세히 기억하여서 병원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 실신이 생겼는지, 이른 아침에 생겼는지 아니면 저녁에 생겼는지, 그리고 하루에 몇 번 정도 발생을 하였는가, 그리고 얼마 동안 의식 소실이 있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보통은 1분에서 2분 정도의 의식 소실이 일어나지만 5분이나 10분 넘게 의식 소실이 일어나게 된다면 머리 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심이나 발한, 심장 두근거림, 그다음에 앞이 흐릿해지는 이런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에서 실신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유발 인자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실신 당시에 그리고 이상한 행동은 없었는지, 경련이나 요실금, 두근거림, 두통이 없었는지를 물어보아야 될 것이고요. 발생 시 공통된 원인이나 주변 환경은 어땠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 손상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실신이 생길 당시에 심한 운동을 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운동 외에 배뇨나 배변, 기침과 연관되어 생겼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심장과 내분비, 신경가적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가족 엄마나 아빠 중에 실신의 가족력이 있지는 않는지, 가족 중에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약물을 치료한 경험이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진을 통해서 대략 한 50% 정도의 환자에서는 실신의 원인을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더 확인해 보아야 할 문제는 심각한 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운동 중에 실신이 생긴 경우, 심한 운동을 할 경우에만 실신이 생긴 경우에는 심한 심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급사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심한 어디 부딪히거나 심한 외상 후에 실신이 생긴 건 아닌지,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하나에서 실신이 생긴 경우라든지, 신경학적 진찰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전조 증상이 없이 생긴 실신의 경우에는 심각한 병이 그 사이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진찰을 해보고 다른 기타의 검사를 시행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누운 상태나 앉은 상태, 선 상태의 혈압과 심박동수, 그리고 환자를 일으켜 세운 당시에 2분, 5분, 10분 간격으로 혈압과 심박동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청진을 해봐야 될 것이고 신경학적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는 환자의 병력과 진찰 소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심전도를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큰 소아 청소년기에는 자세에 따른 자율신경성 실신이 많기 때문에 기타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실신이 여러 번 생긴 경우라든지 한 번의 실신으로 심한 외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 외에 다른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립경 검사입니다. 기립경 검사는 자율신경성 실신을 확인할 수 있는 확진 검사입니다. 이 검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리 소아 청소년 친구들을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입원을 해서 자정부터 베개를 비지 않고 수면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깨어나서 검사 테이블에 옮기고 자동 혈압계와 심박동 측정계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난 후에 검사 테이블을 60에서 80도로 기울인 후에
혈압과 심박동을 1, 2분 간격으로 약 15분까지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이 경우 실신에 비슷한 증상이 생기지 않으면 테이블을 원 상태로 돌린 다음에 약제를 투여하여서 검사 테이블을 다시 60도에서 80도 기울인 다음 심박동을 1에서 2분 간격으로 30분까지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실신이 생기거나 존조 증상이 생겨서 의식이 소실될 것 같으면 검사를 중단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립경 검사의 그림입니다. 환자를 한 5분 정도 가만히 눕혀놓은 상태에서 5분 이후에 약 60도의 각도로 기울인 다음 심박동수와 혈압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환자에 있어서 기립경 검사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환자를 테이블에 고정시킨 다음 자동 혈압계와 심박동 측정계를 부착하고 나서 60도 테이블을 기울인 다음에 심박동수와 혈압을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기립경 검사의 양성 판정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미주신경성 실신에 있어서는 실신이 있거나 존조 증상, 어지러움이나 오심,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있으면서 소맥이나 무수촉이 30초 이상 있거나 수축기 혈압이 70 이하로 감소될 경우를 양성이라고 판단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경우에는 심박동수는 변화가 없고 혈압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기립성 빈맥 증후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박동수가 약 40배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 그림은 정상인과 기립경 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각 질병에서의 심박동수와 혈압의 변화입니다. 정상인 경우에는 환자를 갑자기 이렇게 세운 경우에 심박동수와 혈압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미주신경성 실신의 경우에는 심박동수와 혈압이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기립성 저혈압인 경우에는 심박동수는 변화가 없지만 혈압이 서서히 감소해서 실신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기립성 빈맥 증후군에서는 혈압의 변화는 약 미미하게 있는 정도이지만 심박수가 약 40배 이상 증가되어서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우리 실제 환자의 검사 결과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빨간색의 혈압 곡선과 파란색의 심박수 곡선입니다. 이 환자를 가만히 눕힌 다음에 기립 테이블에 갑자기 이렇게 세운 후에 심박동수와 혈압의 변화를 살펴보면 10시 6분 근처에 혈압과 심박동수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는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진단받아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환자의 그래프입니다. 이 환자는 기립경 검사 테이블에서는 실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물을 복용하고 환자를 갑자기 60도 각도로 세운 후에 살펴보니까 빨간색으로 나타난 혈압 곡선은 약간 떨어져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파란색으로 보이는 심박수 곡선이 90에서 150배가량, 40배가량 증가되면서 하나가 실신에 생겼습니다. 이 하나는 기립성 빈맥 증후군으로 진단되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검사는 기립경 검사에 동반해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경두계 도플러 검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머리 쪽으로 가는 뇌 혈류량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위에 정상때의 뇌 혈류량을 보시면 뇌 혈류량의 그림이고, 그리고 실신이 생겼을 때 뇌 혈류량의 그림입니다. 정상에 비해서 두 번째 곡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두계 도플러 검사는 기립경 검사의 정확도를 높여줄 수 있는 추가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혈이나 혈당, 전해질의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 혈액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장병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장 초음파 검사, 그리고 부정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4시간 심전도 검사와 운동 시에 실신이 생긴 경우에는 운동 부하 검사, 신경학적 진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머리 MRI, 그리고 경련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뇌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여러 검사들은 모든 환자에서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하게 실신 당시를 물어봄으로 해서 자율신경성 실신을 확인한다면 이러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찰이나 청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런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네, 네. 다양한 검사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하거나 함께 있는데 누군가 쓰러진다면 당황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참 궁금하고요.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근처에 가깝게 있던 지내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 상당히 놀라실 텐데요. 먼저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 환자들이 생기면 첫 번째, 머리와 몸을 수평으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다 치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호흡과 맥박을 관찰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 누워있는 환자의 양 다리를 높게 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다리 쪽에 있는 혈류량이 심장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머리 쪽에 혈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의식이 회복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꽉 조인 옷이 있다면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정신이 들어도 환자를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20-30분 동안은 그대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땀이나 피부 창백, 경련성 근육 운동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갑자기 이상한 약재를 먹이거나 손을 따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전에 실신을 경험했던 우리 청소년들이 갑자기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이상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즉시 하는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 누워서 수분간 안정을 취하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신의 치료는 실신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한 자율신경성 실신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서서히 일어나기를 교육합니다. 친구들이 밤늦게까지 자다가 아침에 학교 가려고 갑자기 급하게 일어나는 경우에 많이 쓰러지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라도 좀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다리를 꼬으면서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다리 근육을 수축하는 발등을 굽힌다든지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분과 염분 섭취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구들한테 물을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2리터, 약 한 10잔 정도 먹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염분은 한국 식단 자체가 워낙 짜기 때문에 더 염분을 추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음료를 제한하고 딱 붙는 바지라든지 압박 스타킹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약물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든지 아니면 실신이 여러 번 빈번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약재로는 베타 차단제와 말초혈관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미도드닐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재를 수개월 사용하면 이런 자율신경성 실신이 예방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심장의 원인인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을 거고 부정맥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항부정맥 약제를 복용한다든지 심장 율동 전환기 그리고 심박동기를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계적인 문제가 있다면 수술을 한다든지 항내전증 약을 복용할 수 있을 거고요.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서 실신이 빈번하게 생긴다면 심리상담과 약물 복용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아청소년의 실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소아청소년의 실신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실신을 겪은 이제 청소년이 있는 보호자분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이 청소년들도 상당히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소아청소년의 실신의 가장 많은 원인은 자율신경성 실신, 그중에서도 미두신경성 실신이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은 큰 후유증이나 합병증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아 실신의 원인과 기전, 그리고 생기는 이유와 치료 방법, 예후를 보다 자세하게 알고 설명한다면 환자나 이 보호자들이 필요 이상의 두려움이나 걱정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소아청소년기 실신은 15에서 25%에서 발생하는 아주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쓰러지면서 외상이나 다른 뜻밖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횟수가 잦다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실신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니까요. 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대구 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동원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